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피해를 본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29일 밤 재가동된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각국마다 전력 수요 감당을 위해 원전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갖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정부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가맹점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결정되면 내년 초 땡겨요 앱에서 이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수천 대를 띄워 도처에 숨어 있는 병사들을 찾아내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드론 금조전에는 매우 취약해 전사자가 속출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아쉬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미장은 즐거운 분위기인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혼자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미유럽 증시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국내 증시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 공백이 뭔가 개선이 되거나 뭔가 환율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고 일단 뭔가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M7 중에서 무려 5개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테슬라가 지난주에 좀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차전지가. 그렇다 보니 일단 빅테크 실적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준다면 조금 상승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장 전략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 개선 전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울컥울컥 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박스권에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 좀 한 달여 가량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이 없었던 그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매를 안 하던 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기보다는 일단 개선 전까지는 현금을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시초가라든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것들 그것도 사실 잘 가진 않아요. 대부분 보시면은 매수를 해놔도 매수 가격 근처에서 좀 맴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잘라내고 다시 뭐 매수를 좀 재진입을 좀 노려보시거나 하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도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섹터들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전이나 뭐 드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대선도 여러분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대선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전략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자. 어쨌든 우리가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건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의 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요. 그래도 이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어제도 원전 첫 번째로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오늘도 원전 첫 번째인데, 호재가 뭐 나름대로 이 안에서는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자체적인 호재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좀 지지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반응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BHI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전력 수요 증가로 사상 최대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사용량 증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석탄이나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탄소를 좀 배출을 해서 기후위기를 좀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자연환경 변화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원전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BHI 등 뭐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기업들을 좀 보자면 총 사업비 이제 11조 6,804억 원인 신한울 관련해서 3, 4억이 관련해서 2천억 이상의 좀 수주가 가셔야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AI 발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전이 얼마나 좀 확대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 상승에 대해서 투심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한동안은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기에 플러스로 원전도 원전인데요. 뭐 건설이나 경협주 같은 경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위주로 또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제가 틈틈이 뭐 SG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파생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까지도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좀 전에 뉴스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일본의 원전 시설도 재가동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과거에 쓰나미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걸 재가동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 원전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땐 어쨌든 원전 장기적으로 끌어가도 괜찮은 그런 섹터일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성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실적이에요, 실적. 기존에는 사실 원전주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탈원전하면서 1차적으로 좀 반응이 크게 나왔었고요. 이건 뭐 국내 자체의 좀 이슈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글로벌적인 시대의 좀 방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실적적으로 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찍혀주는, 숫자로 좀 확인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BHI도 추이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추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 이건 주봉입니다. BHI의 주봉인데 일단 지금 자리 여러분들 매물 소화만 잘 되면 역사적인 고점 구간으로 또 가는 그런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좀 바닥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놓쳐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바닥권에 있는 뭐 G2파워라든지 우지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강하게 하는 종목, 물론 단기적으로 저런 것들을 좀 잡으면 좋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어간다는 관점에서는 저평가돼 있고 아직 저점 구간에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2파워나 우진엔텍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어쨌든 중장기 투자의 기본적으로 매매는 저점 매수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드론입니다. 전문가님, 드론 금방 또 올라오는 네. 섹터인데요. 뭐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국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연내 실전 배치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오늘 네온테크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네온테크도 이제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서 121선 상단을 좀 돌파하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동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폭 드론 관련해서는 적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를 좀 파괴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무기이죠.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온테크는 이제 드론 관련 부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좀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번 국산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네온테크는 지금 관련해서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파생해서 보신다면 국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 당선 관련해서 지지율이나 지금 당선이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때는 방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원전과 마찬가지로 방산 드론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1차적으로 지금 반응이 슬슬 나오고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충분히 대장주로 잡을 수 있어요. 드론도 직전에 한번 반응이 나왔다 좀 쉬어갔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아실 겁니다. 드론 관련해서 한번 좀 부각이 코로나 때 한번 좀 진행이 됐었다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좀 쉬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움직이려고 했다가 제대로 못 움직인 섹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최근에 못 사서 안달나셨던 화장품 섹터 있죠. 그 움직임처럼 드론 관련주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이게 추이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 상승기를 여러분들 잘 노려보신다면 화장품을 직전에 좀 못 사셔서 수익을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닥부터 싹 다 긁어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드론 관련해서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어쨌든 지금 드론을 전쟁에 사용 중인데 북한군 전사자들의 좀 속출이 예상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게 이 전쟁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드론 섹터가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도 괜찮은 그런 섹터인가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방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방산을 빼놓고 사실 트럼프를 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바라보시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좀 못 가고 지금 쉬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 2년 정도 좀 쉬어갔던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여기서 확실하게 확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면 이거 신고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잡지 못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해 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많이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지만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괜찮았고 단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위고비 관련된 비만 치료제 이슈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노포커스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어요. HLB 그룹에서 이제 지분을 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점 상한가를 지금 2번 좀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HLB 7개 그룹사가 좀 참여해서 제노포커스 지분을 26.48%를 좀 인수해서 경영권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HLB를 중심으로 지금 HLB 계열사 인수와 증자로 250억 원을 좀 투자하고 투자자 그룹이 550억 원을 좀 전환사채로 투자해서 총 800억 원의 투자로 제노포커스를 좀 인수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의 인수 그리고 항상 이제 인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인수합병 소식이 나오면은 중요한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제노포커스의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HLB의 인수 그리고 유동성 보강으로 좀 봤을 때는 TSMC 등의 지금 산업용 효소를 좀 공급하고 있는 제노포커스거든요. 지금 약 7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좀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좀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시너지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단순하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규 자금을 확보하고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노포커스 이슈도 있지만 지금 랩지노믹스도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리아랩 관련해서 인수로 미국 시장을 좀 공격을 좀 가속화하겠다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랩지노믹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라든지 엠폭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어려워서 매수를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주지 않고 있는 직전에 뭔가 재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닥권에서 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지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흐름적으로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해서 랩지노믹스 코멘트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3배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달성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6.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좀 흑자를 전환했고요. 일단 3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4분기 향후에도 매출이 실질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시점에 좀 도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어쨌든 제약바이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는 거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한 단계 좀 쉬어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 이런 식의 종목들을 좀 핀셋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종목들을 비롯해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은 참 잘 가는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3분기 영업이익이 690%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출의 힘도 상당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내년 상반기쯤에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말씀을 시작이다.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코로나 때 올라가고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간 이제 빛을 좀 못 보다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좀 호재를 받는 그런 섹터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수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과 상통하는 건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전에는 여러분들 금리를 좀 많이 내다가 조금 이제 덜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좀 버텨가는데 항상 현금 순환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좀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매출이 지금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거는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서야 여러분들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흑자로 여러분들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서야 제약바이오를 좀 보실 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흑자로 좀 돌릴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바라보시면 이게 100억 벌던 회사가 여러분들 100억 버는 건 지금 시장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 벌다가 500억 벌고 1000억 벌고 이래야 여러분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혹은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다가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자. 아직 뭐 시장에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제가 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핀셋적으로 움직여요. 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관련주들 물론 많긴 하지만 그 종목들 몇 개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20개, 30개 내외에 그냥 움직인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엄청나게 사실 많은 상태잖아요. 이게 순환이 여러분들 각 섹터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섹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한 번씩만 돌아가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에 좀 적기이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제약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어제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또 하락이거든요. 네. 장에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죠. 지금 뭐 칩스법 관련해서 이슈도 좀 나왔는데 지금 세액공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서 태양광 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이게 트렌드의 좀 변화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이제 태양광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태양광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칩스법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사실 당선이 되면 물론 뭐 몇 개들은 좋은데요. 조금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직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 지금 뭐 바이든이 해왔던 그런 행정들을 좀 바꾸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가 자체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조금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물꼬를 트여 주어야 시장이 좀 상승을 반응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말라 있다는 점이에요.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게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신다면 제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여러분들 박스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 올릴 때 매도입니다. 그냥 매수를 하지 마시고 들어 올릴 때 매도하시고 향후에 여러분들 흐름 전략을 조금 인지하셔야지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주구장창 들고 계신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여러분들 트렌드는 SK하이닉스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다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옮겨 타시고 HBM 그리고 ESSD 관련된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가요. 가는 종목들은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전에 전문가님, 이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네.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섹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ESSD나 HBM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CXL 쪽도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꾸준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CXL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별로 투자 메리트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점유율을 뒤처지니까 삼성전자가 들고 나온 게 CXL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바꾼다고 해서 이게 27년도나 돼야 이제 쓰는 그 단계가 오거든요. 도래를 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3년 남아 있어요. 물론 이번 연도 다 갔다 해도 2년 정도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이슈는 지금 CXL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론 관련해서 지금 HBM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적으로 만들겠지만 일단 점유율이 뒤처진 제가 예전에
그 TV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OLED 아시죠? OLED, QLED는 아세요? QLED. 그러니까 삼성 TV를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QLED라고 들으셨을 거고 LG는 OLED.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OLED를 못 잡으니까 QLED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너무 이렇게 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가짜? 좀 이미테이션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문제는 HBM의 점유율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가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미 게임은 내년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미 다 계약이 체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지금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 상승하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조건부 승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닉스도 안 되고 마이크론도 안 되고 이 물량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CXL, 삼성전자와 연관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지 마시라. 당분간은.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좀 풀어야 될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을 사시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수익이 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여기서 파생해서 지금 나아가는 ESSD 같은 것들은 매출이 바로 찍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가장 여러분들 반도체가 중요한 건 실적이 찍혀버려야 돼요. 이거는 반도체는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원전주와 아니면 우리가 뭐 STO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할 때 항상 실패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기대감이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적이 그냥 찍혀버려야 돼요. 반도체를 끌어가는 종목이 누군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TO를 끌어가는 종목이 누굴까요? 물어보시면 핑거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쵸? 얘도 됐다가 얘도 됐다가. 그러니까 끌어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안 찍혀도 얘는 기대감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실적이 찍혀주지 않으면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기업을 보신다면 조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CXL 관련해서 내일 모레 여러분들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못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우리 급등 종목을 검색하는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금은 어떤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장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어쨌든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네. 스타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을 좀 세우고 있는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됐고요. 우리기술 투자 좀 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좀 시황 그거 하실 때 좀 잠깐 좀 스쳐갔던 그런 종목 섹터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신한은행에서 배달앱 관련된 부분, 뭐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해서 인프라를 좀 검증한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 외에서 지금 정부 추진 CBDC 결제 온라인 가맹점으로 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비트코인 7만 선을 좀 돌파를 했어요.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까지도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신한은행 앱보다는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두 개가 묶여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외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국내 이슈만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맹점으로 결정된다면 내년 초에 땡겨요 앱에서 CBDC를 통한 결제가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된 상태이고 지금 기관 매수까지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STO라든지 여러분들 CBDC 관련해서 지금 화폐 관련주들 잘 보시라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지금 추이를 거래량이 다소 좀 부족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12,000원 여기 매물까지만 좀 잘 소화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시는 전략, 이게 사실 우상향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가고 있긴 한데요. 시장에서 CBDC나 지금 STO 관련주들 그다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내 증시에서는. 근데 이 자리만 여러분들 잘 벗어나고 물량 소화만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 살펴봤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4%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무관님, 이렇게 첫 종목으로 저희 가상화폐 관련된 거 살펴봤는데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고려아연이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24일에 좀 강하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틀 연속 나왔다가 한 단계 쉬다가 오늘 또 반등을 좀 드는 모습인데, 한미약품 그룹 관련해서 지금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9%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전날 한양정밀 회장이 외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좀 제기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공시를 했고요. 일단 이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할 거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붙는 종목들 전략적으로 그냥 묻고 따지지 마시고 조금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다가 지금 눌려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5,000원 다시 좀 돌파 시도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거래량도 일정 부분 좀 나올 만큼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 매수도 굉장히 좀 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해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해서 한미사이언스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미사이언스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좀 오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계속해서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데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PMT라는 종목도 지금 거래가 일정 부분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제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HBM이 시장에서 단기적 물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승인이 아니고요. 조건부 승인이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앞선 물량이 정리가 되고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한번 좀 들어 올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매수를 좀 하신 분들은 5,000원 여기 매물대를 좀 소화해 주는지 일단 5,5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좀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매수를 원하신다면 4,600원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고 다시금 좀 추이를 변경을 해주는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조건부 승인 이슈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실적
실적이 수반이 되어야 주가 상승하는 데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로 PMT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또 엔비디아 관련된 공급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1%대의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님, 저렇게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이름이 굉장히 긴 맞아요. 기업이죠. 일단 퀄테스트 결과를 좀 앞두고 투자자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영진이 현장에 방문에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좀 줬다라고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협력 테스트 결과에 조금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테스트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이고 뭐 직전에 이제 탈락했다는 뭐 사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반박하고 일단 22일 여기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금 좀 추이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리포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다 보니 항상 뭐 이런 식의 좀 뉴스는 항상 좀 있는 법이잖아요. 눌림목에서 왔다 갔다 지금 쌍바닥을 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간 매수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테스트 통과 이슈가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겠으나 일단 신규주의 특성이죠. 이건 신규주잖아요. 아직 상장한 지 여러분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27일, 9월 27일에 상장했고 딱 28일인데 한 달 딱 하루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딱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신규주의 특성상 수급이 끊기면 매도, 수급이 붙어 있을 때는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직전 고점 자리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만 원 돌파가 좀 나와준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5만 원이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5만 5천 원까지 좀 열려 있으니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고 박스권 대응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8%대의 상승 중입니다.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좀 안 나온 섹터에서 나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네네. 디어유가 좀 오랜만에 좀 올라와서요. 네.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국내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잘 붙어 있는 최근에 좀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좀 모아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종목의 특성상 매일매일 사진 않아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지금 말라 있는 그 시장 속에서 매수를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디어유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이죠. 텐센트와 제휴 소식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어유는 이제 버블 서비스를 중심으로 팬덤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 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직전에 제가 엔터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시는 것도 좋지만 디어유는 이제 다 좀 중심에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메시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매출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향후에 매출 증가도 충분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텐센트와 이제 신규 플랫폼 출시 시기는 내년 1분기쯤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총 매출의 8에서 10%가량의 로열티 수익이 연결 실적에 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찍힐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목표가를 좀 올렸어요. 4만 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3만 원 구간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4만 원까지도 여러분들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스권 지금 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지금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디어유 같은 것들은 모아가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엔터즈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디어유입니다. 이 텐센트와 제휴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대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네. 저희가 또 엔터즈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로봇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휴림 로봇이라는 아하. 종목인데요. 일단 AI 로봇 관련해서 지금 산업 지원 소식에 강세를 좀 어제 좀 보였던 부분이 있고, 뭐 사실 근데 AI 관련해서 지금 산업 지원 소식에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헤매고 있었던 그 와중에 좀 기지개를 주가가 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위치해 있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추이적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주봉상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계속 그냥 맴돌고 있어요. 계속 그냥 계단식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와 이런 이슈가 나왔네 좋겠네, 로봇 관련주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매수는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고, 어쨌든 거래가 확실하게 나오고 추이를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올라갔으니까 로봇주 순환매 돌겠지 하고서는 로봇주 매매하시면은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휴림 로봇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림 로봇 살펴봤는데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가 아니라 또 발전소 해체 관련된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쉽고요. 장이 아쉽다 보니 네. 또 이렇게 종목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DS 단석. 요즘에 근데 종목들을 지금 다 네. 보시면은 역배열에서 튀어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었던 자리에서 좀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게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여러분들 체감상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1%씩 상승 나왔는데 뭐 체감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맞아요. 조금 2차전지 조금 올라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하셨을 거고, 오늘은 그냥 빠지니까 그냥 빠지나 보다 하실 건데 왜 어제처럼 못 가지? 이런 마음 좀 드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역배열 구간에 좀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 종목은 DS 단석 이런 종목이고요. 일단 이게 좀 상승을 어제 오늘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업체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을 좀 자극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1조 215억 8,069만 원인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95.4%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7년 11월 30일까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조 원이라는 여러분들 규모의 매출이 딱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박 이슈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선을 좀 그리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붙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 자리에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자리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전략적으로 좀 매매해 보시는 그런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S 단석을 마지막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장 뭐 지금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네. 참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공략주 어떤 거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뭐 가고 있는 종목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쉬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자폭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퍼스텍은 국내 드론 시장의 좀 선두 주자 중에 좀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드론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삼각 수렴형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기술적으로 513 받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그런 관점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제가 앞서서 좀 준비했을 때 살짝 울렸다가 좀 밀린 모습인데요. 3,5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는 3,700원, 그 다음에 3,800원. 직전에 이제 조금 짧게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 이게 수급이 좀 맞지 않고 바로 좀 가지 않고 한 단계 좀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좀 5일선 이탈되면은 3,300원까지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방산주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살짝 움직임을 줄여다가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깔아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퍼스텍이었습니다. 이 국산 자폭 드론의 성장세에 또 이 종목 기대가 되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양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0%대 하락세 나오고 있거든요. 아, 참 답답한데 저희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상방으로 가거나 하방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변동 가능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직전에 있었던 정책 방향들이 바뀌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인지하시고 지금 변동성을 염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번 주 전략을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따른 그 시장 방향성을 좀 체크하시면서 빅테크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충분히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시켜줬고요. 어쨌든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실적과 관련해서 정말 내가 공부를 잘 많이 해봤고 기사도 많이 찾아봤더니 실적이 지금 3분기에 다들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선침해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완벽하게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수급 들어오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또 빅테크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요. 또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원전, 드론, 그리고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퍼스텍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실적에 따른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이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만 지켜보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